RLC 회로 응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 우선 회로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로의 전체 응답은 내추럴 리스폰스와 폴스드 리스폰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 이제 시간 축상으로 회로 응답을 나타낼 때 회로가 처음에는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과도 응답 상태랑,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응답이 원래 기존 회로에 가지고 있었던 내추럴 리스폰스가 강한데, 상대적으로 폴스드 리스폰스는 작겠죠. 근데 점점 그 과도 응답 기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내추럴 리스폰스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스드 리스폰스가 점점 커지고, 결국에 나중에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갔을 때는 폴스드 스테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회로의 응답. 어떤 소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어떤 소자의 응답은 결국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폴스드 리스폰스가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VCT의 전체 응답을 구해볼 건데, VCT의 전체 응답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자 응답이라고 바꾸자. 그러면 내추럴 리스폰스와 폴스드 리스폰스의 합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냐, 이제 폴스드 리스폰스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지나면 결국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인덕터는 결국에 시간에 따라 dt분의 di가 v인데,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압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덕터는 회로가 쇼트 상태임을 확인하면 되겠고, 시간이 무한대일 때, 그리고 캐패시터는 반대로 CDT분의 DI는 V는 I니까 시간에 따라 결국에 전압이 변하지 않을 때 전류는 0이니까 결국에
이때는 오픈 상태임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추럴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런 전원 상태가 없을 때, 오직 소자만 있을 때를 가정해서 그때 리스폰스들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번은 숄트 시키고 전류원은 오픈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할 때는 전화번은 쇼트 시키고 전류원은 오픈 시킵니다. 그리고 포스트 리스폰스를 구할 때는 인덕터는 쇼트 시키고 캐패시터는 오픈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 활용해서 VCT의 T는 0에 우극한일 때에 그때의 시간에서의 VCT를 구한다고 하면 일단 폴스드 리스폰스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폴스드 리스폰스는 시간이 무한정 흐를 때 결국에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회로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인덕터가 쇼트되고 캐패시터가 오픈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러면 회로를 다시 t는 무한대일 때의 회로를 그리면 4ut 여기는 캐패시터는 오픈 되겠죠? 여기는 쇼트 되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졌으니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부호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일 때 4ut에서의 전류원에서 나온 전류는 여기 저항으로는 가지를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저항이 있는 데보다 없는 데를 전류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바로 저항을 거치지 않고 인덕터에 4A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5A도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5A가 또 인덕터에 5A가 또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T가 무한대일 때는 인덕터에는 9A가 흐르겠네요. 그리고 저항에는 5A가 흐르니까 결국에 VR은 마이너스 150V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VC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VC는 VC는 150V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길 접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아니다. 상관없겠는데 여기를 접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쪽 부분은 V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접지일 거고, 그럼 여기가 150V니까 VC는 결국에 150V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VCT의 내추럴 리스폰스는 모르지만 일단 폴스드 리스폰스는 15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추럴 리스폰스만 구하면 이제 VC 그 커피시터의 전압식을 알 수 있겠죠. 내추럴 리스폰스는 어떻게 구하냐? 내추럴 리스폰스. 이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회로의 자연적인 상태만 보는 것이므로 외부 전압원과 전류원은 모두 없애줍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VCT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구하냐? 3H 여기가 30옴, 여기는 27분의 1F 페럿이니까 결국에 이런 무전원 RLC가 있을 때는 전류를 미지수로 두고 풀고, 직렬일 경우, 이렇게 직렬일 경우 전류를 미지수로 두고, 만약에 병렬 무전원 RLC일 경우에는 V를 미지수로 두면 됩니다. 이건 이제 미지수를 최소화하려면 직렬일 때는 전류를 미지수로 두고 병렬일 때는 전압을 미지수로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류를 I라고 잡고 흘려보내주게 되면 이제 그러면 캐패시터의 전압, 그 자연 상태에서의 전압은 그 전류를 적분해주고 T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C로 나눠주는 게 바로 전압이 되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럼 전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KVL 법칙을 이용하여 dT분의 DI 3 더하기 30I 더하기 27I dt는 0이라고 할 때 이를 인테그랄을 없애주기 위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결국에 dt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도 dt분의 di 더하기 27, 그리고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i를 e 람다 x로 두면 되겠죠. 이거는 이게 제차 미분 방정식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2번 미분해 준 거랑 1번 미분해 준 거를 각각 넣어주게 된다면 이건 t로, 그러면 3 람다 제곱 더하기 30 람다 여기 i가 빠졌구나. 더하기 27
이제 이 람다 t로 묶일 거고, 그럼 결국에 람다는 마이너스 1과 람다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 해를 구해 보면 이제 ICT는 그냥 IT는 아까 우리가 미지수로 잡았던 IT는 A E-X 더하기 A2 E-9 X T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캐패시터의 전압식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t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10분의 1을 곱해주면은 앞에 상수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어차피 상수는 그 미지수 a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똑같이 vt는 a e-t 더하기 a2 e-9t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first response가 150이라고 했으므로 전체적인 VCT식은 A E-T 더하기 A2 E-9T 더하기 150이 전체적인 VCT의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그 특수해를 구하려면 t는 0 플러스에서 특수해를 구하려면 일단 VC의 0 플러스와 VC의 BC 프라임 0 플러스의 값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좀 이걸 구해서 그럼 이제 A와 A2 값을 알면 특수해를 구할 수 있겠죠. 뭐 그것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이제 초기 조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캐패시터는 DT랑 VI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이 항상 연속이어야지 전류도 항상 무한대 값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인덕터는 항상 인덕터는 항상 전류가 연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압은 불연속적이어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캐패시터도 전류는 불연속적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필요한 건 VC의 0 플러스니까 그걸 구하려면 일단 지금 4UT라는 것은 지금 0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원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0 플러스일 때는 4A가 흐른다는 거고, 왜냐하면 UT 자체가 단위 계단 함수니까 0에서 이렇게 1 값을 갖는 단위 계단 함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C 0 플러스는 결국에 VC 0 마이너스랑 같으므로 우리는 더 쉽게 3인치
30옴 17분의 1F 라고 t가 0 마이너스일 때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5A 자체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A가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그 전류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0 마이너스 t는 0 마이너스에서는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류를 공급받은 캐패시터는 오픈되고 인덕터는 쇼트 되니까 결국에 회로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VC의 0 마이너스는 150V고 그리고 VC의 0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아까 했으니까 150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V 프라임 C 0 플러스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우리가 캐패시터의 그 미분식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dVdt 캐패시터 곱은 전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I의 0 플러스 C는 T분의 dV니까 이게 결국에 V 프라임 C의 0 플러스 값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그 T가 0 플러스일 때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제 그거는 영 플러스일 때는 이때는 4A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게 이때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는 이렇게 t가 0 플러스일 때는 아직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완전히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아직 얘는 쇼트되지 않고 인덕터는 쇼트되지 않고 캐패시터 또한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덕터는 I0 플러스랑 I의 제로 마이너스일 때 전류값이랑 제로 플러스일 때 전류값이 같다 그랬죠. 근데 제로 마이너스일 때 그 전류가 아까 뭐라고 했죠? 5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5A가 흐를 때 지금 4A가 흐르니까 이쪽으로 1A가 흘러야지 여기서 들어오는 반대구나. 반대로 1A가 흘러야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랑 나가는 전류의 합이 똑같겠죠. 그래서 I 아래 0 플러스는 1A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5A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캐패시터는 결국에 캐패시터의 전류는 4A가 됩니다. 왜냐면 5A가 들어왔는데 1A가 나가고 캐패시터는 4A가 나가야지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야 전류의 합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걸 여기다 4A를 넣으면 결국에 4 곱하기 27은 108이 나오고 V 프라임 C의 시간은 0 플러스일 때의 V 프라임 C는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VC의 150V 이 두 가지의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A와 A2의 A와 A2의 값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특수애를 구할 수 있습니다.